왜 지금 촬영 되는 건가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한 거 아니에요? 준비하셨나요? 준비 전혀 안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꼭 출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값 나가고 자동차세 나가고 보험료 나가는데 이거를 내가 산다고? 이 멍청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아직 좀 100년은 더 살 거라서 제가 모르던 세상이 책 속에 너무 많이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춤과 노래도 춤과 노래 음치고요. 박치고요. 울지 마, 울지 마.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길 원하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삶이 아닐까? 봐.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야놀자의 창업자이자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창업한 지가 18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야놀자라는 서비스 자체가 하나 앱 서비스로만 인지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인터파크와 트리플, 데일리 호텔, 호텔라우 등 국내에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인수합병하면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글로벌로는 한 247개국에서 인벤토리 소싱을 받고 200여 개국 이상의 저희가 인벤토리를 또 납품하는 B2B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원타 트래블 테크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의 총괄 대표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시기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였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책 한 권 읽으면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자들의 지식 기반을 그게 단시간 내에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고민에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스승보다도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런 단초적 역할이나 솔루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게 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을 못해도 한 5번을 읽었겠죠. 볼 때마다 영감이 틀려요. 자기가 성장한 만큼 책이 담겨져 있는 안의 뜻이 성장돼 있어요. 이 책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가에 대한 측정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어떤 것을 자극한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책이 부여하는 의미는 인생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놀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집안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4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6살 때 어머님이 재혼하면서 개가하셨고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됐는데 농사 조그맣게 짓는 분이셨기 때문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제가 벌어서 제가 생활하는 패턴이 유지가 됐어야 되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그걸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업계를 갔고 취직도 잘 됐는데 공장에 있는 여사님들, 실습을 같이 나온 대학생분들한테는 되게 대우를 해주는데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하니까 너무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여러 이제 친척집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살면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부자의 기본 틀은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 차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였거든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빠른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독립을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해서 취업을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별을 보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취업 나간 거를 취소하고 진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가고 싶었던 데는 인하공정의 항공정비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등록비 거의 240-50만 원이었고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데는 천안공장 거의 60만 원, 70만 원인데 등록금이 면제가 되는 천안공전을 가서 금형설계학과를 입학을 해서
군대를 가면은 3년이 또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워낙 뒤처져 있는데 군대 대신에 병역 특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때 따놓은 자격증 가지고 이력서를 이렇게 쭉 냈어요. 지금은 이제 꽤 많지만 그 당시엔 캐드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캐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서 운때가 참 잘 맞았던 거죠. 친한 친구도 병역 특례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수진아, 나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이제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장장님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보고 니 누구? 그러니까 저 친구 따라왔는데 했더니 어디 학교인데? 천안공대인데 무슨 과인데? 아, 금융설계학과인데요. 너 자격증 뭐 있는데? 하더니 저 뭐 설계 자격증도 있고 뭐 캐드 자격증도 있고 너 들어와 봐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안 되고 제가 됐어요. 서울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이걸 생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고모대에게 얹혀서 한 거예요. 버스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버스비 아끼려고 그걸 매번 반복하면서 느낀 게 아, 그래, 부자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처음 접했던 것이 책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이 제가 모르는 세계를 오픈되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고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했고 바이어들이 한 500군데 되는데 그 도면 관리를 제가 다 하니까 연봉이 쭉 높여져가지고 병역 특례 3년 차에 대리급 연봉을 받은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을 쭉 사는데 IMF 직전에 주식이 확 폭락을 했다가 3년 되니까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온 동네방네가 다 주식을 해. 저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남들은 사면을 오른다는데 저는 사면 떨어져. 그래서 2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날리고 그 버스비하고 낙사할 것만 사고 나머지는 서점 가서 보고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어요. 식비가 그 당시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제가 거의 차비나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다 올적금을 했어요. 돈을 모은 걸 6개월 만에 주식으로 확 날려버리니까 열이 받잖아요. 이제 전업을 해야겠다. 회사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주식 거래를 하니까 안 된다. 파고 들겠다 해서 전업 투자를 했는데 3개월 만에 2천만 원 마저 다 날렸죠. 싹 날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고모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찾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3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도해촌하고 온양어선하고 모텔 청소, 모텔 매니저. 도해촌은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졌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온양어선 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간 데가 모텔 청소부로 처음 간 거예요.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돈을 또 악착같이 모았죠. 숙식이 제공되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꽂혀있던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보고 또 보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건 부채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 거는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인다. 돈 쌓이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진정한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맨날 이렇게 밤새서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이러면서 돈 버는 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쌓이는 시스템을 가지니까 이걸 사업가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사업가가 될 거야. 기틀을 마련할 거야 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시도한 게 청주에 가면 중앙공원에 쫄쫄 호떡이라고 있어요. 저 알아요. 알아요? 네. 쫄쫄 호떡이 기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삭하게 튀기면서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몇 번을 만들었는데 호떡이 다 터지는 거예요, 이걸. 그게 함부로 안 되겠더라고요. 라면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틈새라면이 이미 확장이 돼 있어서 라면집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먹는 걸 고민하다가 샐러드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로 승부를 봐야겠다. 청주의 성안길 거기가 되게 번화가라서 거기에다 차리면 대박이 나겠다. 주변에 대학교도 많고 반도체 공장도 있고 하니까 올인했는데 한 3개월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업 정리하고 권리금 날아갔고 인테리어 비용 날아갔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보증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지금 몇 년을 그렇게 모았던 돈을 주식에서 홀라당 날려먹고 먹지도 못한 샐러드에서 홀라당 날려먹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서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번까지 내가 이 고민이 계속되면 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두커니 테레비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TV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파지 줍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제가, 아휴, 그래, 내 인생이 더 살아봤자 딱 저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내 늙었을 때 결국 파지를 줍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서나 써야겠다. 근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파지를 주워가지고 70억을 기부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근데 할머니는 이런 쪽방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난방 잘 안 되고 여름 되면 되게 더운 데서 왜 이 일을 하게 되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 배운 게 너무 한이 돼서 자기는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배우고 싶은데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 저걸 듣고 뭐지 하면서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냥 부자라는 거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저분은 목표가 부자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네. 제가 유서 쓰려고 했던 거에서 유서는 그대로 썼어요. 다짐을 쓴 거죠. 3천억은 내가 목을 준다. 이거 할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쓰고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이 숙박업으로 와서 매니저, 총지배인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서 만들었던 이 모텔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카페가 어느새 10,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구인구직도 일어나고 컨설팅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때 실버샤크였는데 실버샤크님 어디가 좋은가요?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잘 먹혔대요. 매출이 올라갔대요. 구인구직도 어떤 성향의 지배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 아는 사람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또 잘 맞는데요. 아, 이걸 사업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호텔, 모텔, 펜션의 B2B 사업 영역을 사업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야놀자였고요. 결국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마음적 결핍이었어요.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결핍이 왜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가난한 인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핍을 타파하자가 부자가 꼭 돼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그거를 제대로 축적을 못했던 거죠. 저를 단련시키거나 바르게 행동시켰던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엔 너무 미약한 정도의 결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좀 잘하는 영역에서 뭔가 저를 의지하는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숙박업 B2B 사이트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결핍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계속 인도했던 것 같아요. 뭘 사야겠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모텔에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 매니저 생활을 할 적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끝나니까 26시간을 일하는데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은 불빛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서러웠던 게 제가 안정적으로 나의 불빛이다라고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의 불빛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게 집을 사겠다가 아니고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으로 살래요. 왜 다 그것도 왜 전 재산을 투자해서 20대로 돌아. 만약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저는 돌아가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때의 생각 가지고 그때를 다시 살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걸 왜 다시 해야 돼요? 무엇인가 이뤘다라는 것은 순간의 행복인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느껴질 때는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정신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 과정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놀자를 창업하고 나서 진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상표권을 뺏긴 것도 우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왜 못 쓰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서 원래 그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대표께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선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이걸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1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을 했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이만큼도 몰랐던 거예요. 조직을 알고 사람을 알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빌드업하고 그런 지식 기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속속무책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 맞이가 됐을 때 피해갔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주구장창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치가 저를 어떻게 보면 배움이라는 것에 내던져지게끔 했고 그 배움이 저한테 체화가 될 때 전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성장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면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불우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았던 날들이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 뭔가 나아질 거야 라는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 2개 놓고 시작한 게 어느덧 10명, 13명이었을 때 10명이 떠나가니까 또 3명밖에 안 남았지만 지출이 없으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니까 이제 사람을 다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와요. 의정부다 보니까. 통장에 몇 달치가 쌓이다 보니까 잉여 자금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계속 조금씩 쌓여가더라고요. 이 한올자 호텔 모텔 펜션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하루의 가능성이 쌓여간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축척의 힘이 작용되는 기하급수적인 공식을 가진 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뿌리가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당시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보여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끄집어 내게끔 놔두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약간 뒤로 하고 새롭거나 가능성 있는 거에 자기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속의 룸을 점점 키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디언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얀 늑대와 검정 늑대가 맨날 싸운다.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왜 검은 늑대가 이기나요? 흙도 없었다. 무수저다. 조건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창창한 자기 인생을 논하지 말고 내 위지로 살 날을 생각해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적에 구성원들이 노를 해요. 구성원들은 그 변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치즈를 지속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